반갑습니다. 일주일이 뭐 금방 지나가죠. 거의 뭐 진짜 스피드하게 가네. 스피드. 100일 남았다 며칠 했는데, 자 오늘 D-D가 아니고 합격하기 며칠 전. 잘한다. 날짜 생각을 안 하는 모양이죠, 그죠? 자. 오늘 합격하기 92일입니다. 합격 전. 다음 주가 되면 이제 80대로 넘어가요. 그죠?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시간을 못 느낄 정도로 열심히 공부하시기 때문에 아마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교재는 201페이지. 페이지 201페이지. 자, 오늘 예고한 대로 오늘 우리 수업은 생산비 보장입니다. 생산비 보장. 교재 201페이지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 지금 배우는 이 생산비 보장에는 이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생산비 보장하게 되면 우리 이론서상에서는 카테고리를 두 개로 나누지만 실제로 이제 보험 가입금액 기준으로 보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 첫 번째가 노지작물. 생산비 보장 방식 중에 밭작물 중에 이제 노지작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노지의 반대. 시설 작물이 있겠죠. 하우스에서 키우는 거. 시설 작물. 및 뭐가 있어요? 버섯이 되겠죠. 버섯. 현재 이론서에서는 생산비 보장을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얘는 뭐 생산비 보장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면 이게 생산비 보장인지는 알 수 있죠. 품목상 구분을 하면 생산비 보장 노지작물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생산비 보장이지만 상품의 이름이 시설작물 및 버섯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생산비 보장에 해당되는 게 뭐가 있느냐니까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설명한 적은 있었는데 모른다 치고 사료용입니다. 뭐라고요? 사료용. 사료용 하게 되면 이제 논작물이 있고 밭작물이 있죠. 종류가 조사료용 벼. 그 다음에 사료용 옥수수. 이게 보장 방식의 구분에서는 생산비 보장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얘도 생산비 보장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생산비를 보장하는 것은 큰 카테고리로 나누면 1, 2, 3으로 나눠요. 그럼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는 뭐냐니까 보통 우리가 개념을 익히고 이해를 하는 부분이 주 공부였는데 오늘 공부의 90%는 암기예요. 이 생산비 보장의 특징이 암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에는 다양한 암기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암기 코드를 잘 정리를 하시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노지작물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노지작물. 그러면 생산비 보장 노지작물은 여기에서 보장해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가 뭐 있느냐니까 1. 재정식, 그 다음에 재파종 보장, 재정식 및 재파종을 보장하는 방식. 요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경작불능이죠. 경작불능.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산비 보장.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뿌리예요, 뿌리.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가 생산비 보장 노지작물을 하게 되면 품목을 일단 한번 구분을 해봅시다. 품목을 먼저 구분을 해보면 보험 대상 목적물.
그러니까 이 보장 상품에,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 대상 목적물이 뭐가 있는가 하니까 우리 암기했었죠, 그죠? 자, 생산직에 계신 분. 자, 생산직에 계신 분이니까 많이 움직이겠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move 움직여요. 많이 움직이니까 배가 고프겠지. move 배고파. 배가 고프면 당이 떨어져요. 저도 사무실에 앉아 있다 보면 한 5시쯤 되면 당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데스크 위에 이제 학생들이 사탕이니 뭐니 많이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당이 떨어져. 당이 떨어지니까 뭐 먹어야 돼? 단 거를 먹이라고 시키냥. 고양이 키우는 사람이야. 그래서 move 배고파 당단 매시양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분류이고요.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무가 뭐예요? 무. 경상도 사투리로 무시. 무시. 자, 얘는 3계절용만 있습니다. 봄만 없고 여름, 가을, 겨울 3가지가 있는데 이제 여름의 표현을 우리가 여름은 더우니까 어디로 가야 돼? 시원한 데로 가야 되잖아. 그래서 여름물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니까 고랭지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김장할 때 가을무, 그 다음에 월동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 가, 월. 무는 3가지 품종이 있다. 무는 품목이고 이 품목 안에 품종이 계절에 따라서 고랭지무, 그 다음에 가을무, 그 다음에 월동무. 여기에서 올해 추가된 품종이 뭐냐니까 가을무예요. 새롭게 추가된 품종이 가을무. 24년도까지는 없었다가 25년도에 추가된 게 가을무다. 자, 그 다음에 부는 뭐예요? 브로콜리. 배는 배추예요. 그 배추에는 4계절이 다 들어가. 그래서 얘는 들어가는 게 봄 배추부터 해서 봄, 고, 가, 월. 4계절이 다 들어갔죠. 그죠? 그럼 여기서 추가된 게 뭐가 있느냐니까 올해 25년도에 추가된 거는 봄 배추가 추가가 되었고 가을 배추는 작년에 추가된 거. 품종이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고는 뭐예요? 고추. 이거는 이제 홍고추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파는 파 안에는 품종을 구분하면 큰 파, 그 다음에 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김장용으로 쓰는 쪽파가 있고, 그 다음에 계란 구울 때 혹은 간장에 양념으로 집어넣는 거 실파가 있습니다. 파의 종류. 구분하셔야 돼요. 자, 쪽파는 우리가 김장용으로 쓰는 거, 12월에 만기인 거 1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봄에 쓰는 거는 2형이 있습니다. 상품이 2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당근, 단호박, 메밀, 시금치, 양은 뭐예요? 양상추입니다. 양상추. 양배추는 수확 감소 보장 밭작물, 양상추는 생산비 보장 노지작물. 구분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품목들이 생산비 보장 노지작물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품목이고, 그럼 여기에 있는 모든 품목이 재정식과 재파종을 보장하지요. 전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보장되는 거, 보장되지 않는 거 구분을 했었는데 여기 있는 품목들이 이제 전부 다 뭐를 보장한다? 재정식과 재파종을 보장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5월입니다. 몽땅 다 보장해요.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은 다 보장하는 게 아니고 제외되죠. 자, 경작불능을 보장하지 않는 것 하면은 다년생 작물,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거. 자, 다년생 작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무. 이런 것들은 경물이 안 되죠. 그러면 이 품목에서 여기에 있는 품목들 중에서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품목이 두 놈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니까 고추와 브로콜리. 그래서 얘는 고추와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그러면 배, 무, 파, 당, 단, 매, 시, 양 8가지가 경부를 보장해요. 경작불능을 보장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산비 보장은 당연히 여기에 있는 전 품목이 생산비를 보장하겠죠.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재정식 재파종은 뭐냐? 재정식 재파종은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보험기간 내 사고여야 되고, 보장하는 재해로 뭐가? 면적 피해율이 뭐라고요? 면적 피해율이 뭐를 초과해야 돼요?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재정식 또는 재파종을 하면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퍼센트? 얘는 20%를 지급하되 다 주는 게 아니고 피해 입은 만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면적 피해율이다. 그럼 이 보험기간에 사고가 여러 번 나면 여러 번 주나요? 한 번만 주나요? 얘는 1회 지급합니다. 1회 지급하고 이때 이 보험계약은 소멸되어 그대로 유지돼요. 소멸됩니까? 유지되겠죠. 소멸되느냐 유지되느냐 이 차이점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불능이 붙으면 해당 손해배상이 생긴 때로부터 해당 계약은 소멸되고 환급보험료는 없다. 근데 지읒이나 재 들어가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몇 번만 보장한다. 한 번 보장하고 계속적으로 계약이 유지가 되겠죠. 아주 이게 기초적인 건데 환장하겠다. 생각해 보세요. 재정식을 한 거는 계속적인 경작을 하겠다는 의지잖아요. 그죠? 근데 불능은 뭐예요? 더 이상 해봤자 생산비도 못 건지니까 멈추라는 거잖아. 불능이 들어가면 소멸이고 그 외 지읒이나 재 들어가는 거, 조기파종, 재 들어가는 거, 재조 이건 전부 다 몇 번? 한 번만 지급.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더라도 1회 한해에서 지급을 하고 해당 계약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몇 가지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구분을 해야 될 게 첫 번째가 뭐가 있느냐니까 보가 뭐예요? 보험 기간 내 사고여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보험 기간 다 끝나고 나서 사고 나서 보험금 주면은 영원히 보험금 주는 거니까 기간 내 사고여야 돼요. 얘는 좀 복잡하니까 좀 이따 보고. 두 번째 보는 뭐예요? 보장하는 재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산비 보장은 종합위험이죠. 그죠? 생산비 보장은 뭐다? 종합위험이니까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를 보장하더라는 거지. 그러면 보험기간 내 보장하는 재해로 자, 여기 이제 면적 피해율이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면적 피해율. 여기도 면적 피해율이 있고 여기도 면적 피해율이 있어요. 면적 피해율의 산출식은 당연히 피해 면적을 뭐로 나눠요? 재배 면적으로 나눠요? 가입 면적으로 나눠요? 여기는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누죠. 뭐로 나눈다? 보험 가입 면적. 근데 뭐 시험에 이걸 가입 면적으로 나눌지 재배 면적으로 나눌지 시험에서는 가로 넣기가 아니면 특별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시험에서는 가입 면적과 재배 면적이 달라지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면적은 몇 프로예요? 면적은 10% 이상 차이가 나면 뭐 해야 돼? 계약사항을 변경해야 되잖아요. 계약사항이 변경되면 여러 가지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을 가입 면적과 실제 재배 면적을 달리하여 시험을 내기에는 충분히 문제가 있으니까 크게 이렇게 구분을 안 하셔도 돼. 다만 우리가 재정식이라든지 면적 피해율을 사용하는 품목들은 전부 다 분자값이 뭐예요? 보험 가입 면적이죠. 근데 똑같은 면적 피해율인데도 불구하고 분자값이 재배 면적인 놈들이 있어요. 그 나중에 배우는 피해율에 뭐라고요? 피해율의 면적 피해율, 즉 피해 비율은 재배 면적 기준입니다. 차이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피해 면적을 보험 가입 면적으로 나눠서 면적 피해율로 구하는데, 그러면 이때의 피해 면적은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피해 면적의 정의, 고사되었거나 뭐라고요? 고사되었거나 살아는 있으나 수확이 어떻게 되는 거? 불가능한 면적. 쓰시오 하면 이렇게 적으면 돼요. 고사되었거나 살아는 있으나 수확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면적. 그러니까 얘는 고사 여부가 중요하지 않죠. 핵심은 뭐예요? 수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얘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피해 면적의 정의는 이렇지만 피해 면적을 계산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피해 면적을 계산할 때는 이때의 피해 면적은 1차 피해 면적에서 뭐라고요? 1차 피해 면적에서 뭐를 빼야 돼요? 재정식 한 면적을 빼야 돼요. 재정식 하지 않은 면적을 빼야 돼요. 재정식 또는 재파종 하지 않은 면적을 뺍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냐니까 피해 면적은 재정식 또는 재파종한 면적을 뭐로 인정을 한다? 피해 면적으로 인정을 한다. 이유는 이 보험금의 의도가, 이 보험금이 가지고 있는 의의가 뭐냐니까 다시 정식하거나 다시 옮겨 심거나 다시 파종할 때 드는 비용을 보상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자가 피해는 입었지만 재정식하지 않았거나 재파종을 하지 않았다면 보험금 준다 안 준다? 안 줍니다. 안 줍니다. 우리가 시설에서도 미수선 처리라고 배웠죠. 그거 다 줘요. 감가 적용해서 줘요. 페널티가 있죠. 수리하지 않으면 페널티가 있지. 마찬가지로 얘도 재정식 또는 재파종을 하지 않았으므로 투입된 생산비가 없잖아. 그죠? 그래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살펴본다고 하면 1차 피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어요. 1차 피해 면적이 1000제곱미터였는데 이 사람이 모종이 부족해서 800제곱미터만 재정식하거나 재파종을 했다면 다 한 거 아니죠. 그럼 여기서 피해 면적을 뭐로 본다는 거? 1차 때 피해사적 확인조사 시 확인을 했더니 1000제곱미터였지만 실제로 재정식을 하거나 재파종을 한 거는 몇 제곱미터? 800제곱미터이므로 재정식한 면적. 그러면 여기서 재정식하지 않은 면적은 얼마예요? 200. 그래서 여기서 200을 빼면 1000에서 200을 뺐으니까 뭐 한 면적이 나와요? 실제로 뭐 한 거? 재정식 또는 재파종한 면적을 무슨 면적으로 본다? 피해 면적. 그래서 실제로 피해를 입은 거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보험금의 의의는 피해를 입어서
다시 정식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해야 된다? 원상복구 해야 된다고. 원상복구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판단을 하시면 돼. 오케이? 그죠? 자, 그래서 재정식 재파종은 보험 기간 내 보장하는 제로 면적 피해율이 뭐를 초과하면?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면. 자, 생산비 보장은 예전에는 이 생산비 보장이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20%였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부담 비율은 통상 5종류죠. 10%형이 있고 15%형이 있고 20, 30, 40 이렇게 5종류가 있었는데 얘들이 23년도만 하더라도 생산비 보장은 전 품목이 고추와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였다? 20%인 품목이었어요. 근데 이제 변화가 생겼어. 그러면 이제 책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자기부담 비율은 여기 보면 어디 갔노? 여기 자기부담 비율. 자, 고추의 자기부담 비율과 브로콜리의 자기부담 비율. 이거 환장하죠? 자, 고추와 브로콜리 자기부담 비율은 몇 프로예요? 몇 퍼센트? 3%하고 몇 퍼센트? 5%예요. 그럼 여기에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자기부담 비율은 몇 프로? 5%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 건 몇 프로예요? 3%. 자, 이거는 2-1에서 나오는 겁니다. 3%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33-120이야, 22-120이야. 그렇죠. 이거는 연속 몇 년? 연속 2년. 2년 연속 가입을 하고 2년간 손해율이 뭐라고요? 2년간 손해율이 몇 퍼센트? 120% 미만이에요. 그럼 이때 이 손해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낸 보험료 대비 받은 보험금을 말하겠죠. 그래서 손해율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보험금을 뭐로 나누는 거? 순보험료로 나눕니다. 뭐로 나눈다고요? 순보험료. 왜 순보험료로 나눈다 그랬어요? 순보험료가 지급보험금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됐나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고추와 브로콜리를 제외하면 자기부담 비율은 달라지죠. 그죠? 왜 그러면 고추와 브로콜리는 3%, 5%고 나머지 품목들은 비율이 더 높으냐?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따로 드리겠지만 고추와 브로콜리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때그때 하지만 얘는 나머지 품목들은 한 번만 하기 때문에 사고가 4번 났어요. 그때마다 자부담을 빼는 거. 그러면 나중에 남는 거 하나도 없죠. 그죠? 근데 고추와 브로콜리를 제외한 품목은 사고가 발생하면 언제 가서 몇 번 조사해요? 최초 수확 전에 한 번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부담 비율이 다른 농작물하고 같더라는 거지. 그럼 그것도 이제 체크를 해보면 자, 자기부담 비율은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다?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예요? 10%죠. 근데 10%가 아닌 품목만 구분하면 되죠. 그럼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10%가 아니고 몇 프로인 거? 10%, 15% 다음에 몇 프로예요? 20%. 그러니까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20%냐 10%냐 요거 구분해야 되겠죠. 그럼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보통 20%인 품목들은 어떤 품목들일까? 시범사업인 거. 그 다음에 시범사업으로 도입이 되었으나 심의 과정을 거쳐서 3년 주기로 심의를 거쳐서 얘를 본사업으로 넘겨요. 본사업으로 넘기면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10%가 되는데 그러니까 시범사업이거나 아직까지도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범사업이거나 새롭게 추가된 품목들은 전부 다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몇 프로예요? 20%입니다. 그러면 생산비 보장 품목 중에 고추와 브로콜리를 제외한 8개의 품목 중 여기서 최소 자기부담 비율이 20%인 품목은 품종까지 구분하면 개수가 더 많지요. 그래서 암기 코드가 어디를 보더라고?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미팅을 갔는데 여자분 기준으로 보면 원빈하고 장동건이가 나왔어. 누구 한 놈만 볼 수 없죠? 양쪽을 본다고. 가가 양쪽을 본다. 자, 그러면 가가 있는데 이 가는 가을이라는 뜻이겠는데 가을이 계절이 들어가는 품목은 아까 배추하고 무가 있었단 말이야. 항상 순서는 뭐부터라 그랬어요? 배추. 그래서 얘는 가을 배추. 그다음 얘는 가을 무. 그러면 얘들은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품목이네. 그죠? 자, 가을 배추는 작년도에 들어왔으니까 아직 3년이 안 됐고, 가을 무는 이번에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3년이 안 됐어요. 시범 사업인 것들이에요. 그죠? 그다음에 양상추는 3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심의를 거쳐서 본 사업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3년 안 됐나? 3년째인가? 그다음에 얘 쪽파죠. 쪽파도 오래됐는데 얘는 뭐 아직 전국 사업으로 가지 않은 품목이고, 봄배추는 이번에 도입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 최소 자기 부담 비율이 몇 %인 거? 20%인 품목은 가가 양쪽을 보더라. 자, 이때 계절이죠. 계절 들어가는 거는 뭐 아니면 뭐다? 배추 아니면 무다. 순서는 항상 뭐부터다? 배추부터다. 됐나요? 그래서 가을 배추, 가을 무, 그 다음에 봄 배추, 양상추, 쪽파. 가가 양쪽을 본다. 양쪽을 보니까 두 개니까 20% 됐죠? 나머지 품목들은 이제 전부 다 몇 %로 바뀌었다? 10%로 바뀌었다. 자기 부담 비율이 3%인 품목, 5%인 품목으로 구분하는 품목은 고추와 브로콜리다. 됐나요? 자, 이 자기 부담 비율에 따라서 면적 피해율이 뭐를 초과하면, 자기 부담 비율을 초과하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됐나요?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몇 %? 보험 가입 금액의 몇 %? 20%이고 다 주는 게 아니고 뭐만큼? 피해 입은 만큼 면적 피해율만큼을 주더라. 됐죠? 그럼 여기서 보험 가입 금액이라는 게 있네요. 보험 가입 금액. 그럼 얘는 보험 가입 금액은 2-1에서 산출을 하지만 얘는 수확 감소가 아니기 때문에 평년 수확량의 개념이 없지요. 가입 수확량의 개념이 없지요. 그래서 얘는 어디에다가 보험 가입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뭐를 곱하더라? 보장 생산비를 곱합니다. 가입 면적에다가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를 곱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을 합니다. 자, 이때 몇 회 지급한다고요? 1회 지급합니다. 그럼 이제 다 정리를 했고, 이제 중요한 거 여기. 자, 이 보가 뭐라 그랬어요? 보험 기간. 뭐라고요? 보험 기간. 자, 보험 기간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될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될 거니까 보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끝나는 종기가 있을 겁니다. 그죠? 자, 시기를 찾아보면 다 공통적이에요. 시기는 찾아보면 여기 나와 있는 재정식 재파종, 경작불능, 생산비 보장, 시기는 다 똑같겠죠. 그걸 찾아보니까 2-1에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니까 얘는 계약 24시부터 해서 계약 24시 또는 5월 정식 또는 파종 완료일 몇 시? 24시 중 빠른 거 늦은 거 늦은 때로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온 게 요거죠.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 날짜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고. 그죠? 그러면 이 품목들을 이제 다 구분을 해야 돼. 환장합니다, 이거. 환장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래서 제가 만든 암기 코드가 뭐가 있느냐니까 봄,
단, 대, 봄단대, 배무당, 배, 무, 당, 양, 가, 매, 월, 실, 시 합니다. 시 합니다. 기존 품목을 나누면 총 10개인데 여기에다가 이제 계절까지 집어넣으니까 계절까지 집어넣고 파도, 대파와 쪽파로 분류를 하니까 개수가 많이 늘었죠. 그럼 일단은 품종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봄 뭐예요? 봄 배추에 봄 배추. 단호박, 대파. 여기는 이제 배죠. 이거 뭐예요? 이 배가 뭐예요? 배추고 얘가 뭐다? 무인데 봄 다음에는 당연히 뭘까? 여름이겠죠. 여름을 뜻하는 게 뭐다? 고랭지 배추, 고랭지 무. 당은 뭐예요? 당근. 양은 양상추. 자, 가 나왔네요. 계절 나왔으니까 가을 배추, 가을 무.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메밀. 월. 개 짖는 소리 아닙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뜻하는 계절이니까 월동 배추, 월동 무. 실은 뭐예요? 실파.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이거를? 쪽파를 대신해서 시는 뭐예요? 시금치. 개수로 따지자면은 3개, 6개, 9개, 12개, 15개로 구분을 한다고. 15개.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고추와 브로콜리는 조금 이따가 추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봄단대.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여기다가 한 글자만 집어넣으니까 말이 돼. 봄탄대. 봄을 탄대. 이제 봄을 타면 생숭하지요. 그죠? 집에 갔는데 밥도 안 차려져 있고. 그죠? 괜히 성질 내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용한 무당을 부른 거야. 크리스찬에게는 죄송합니다. 이게 종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시험을 합격하기 위한 거니까. 봄탄대에서 용한 배무당, 배씨 무당을 부른 거야. 누가? 양가가. 그래서 뭐 했냐니까 월. 개 짖는 소리 아니라 그랬죠. 월이 2개니까 매월이라는 뜻이에요. 매월 실시한다고. 자, 봄탄대에서 배무당을 불러서 양가가 뭐 했다고? 굿을 매월 실시했다고. 개 짖는 소리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들이 암기 코드가 순서가 정해졌는데 이 순서를 내 맘대로 정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봄단대가 몇 월부터냐니까 얘가 4월이에요. 몇 월? 4월. 얘는 5월, 얘는 6월, 배는 7월, 무는 7월, 당은 8월, 7, 8, 9, 4개, 10세. 9, 4개, 10세. 9 적어봅니다. 9월, 10세잖아. 그죠?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순서를 따져보니까 봄탄대, 배무당, 양가가 매월, 시. 이제 이거는 월이에요. 월. 이제 일자가 중요하겠죠. 일자를 살펴보니까 이 봄이 뭐라 그랬어요? 봄배추. 봄배추는 4월 20일. 그 다음에 단호박은 5월 29일. 대파는 원래는 작년까지만 해도 5월 15일까지였는데 5월 20일이었는데 이게 바뀌었죠. 얘들 며칠로? 6월 20일. 그래서 6월 15일, 5월 20일이라고 헷갈린 겁니다. 5월 20일이었는데 6월 15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할까? 아는 사람은 알지만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봄 탄다고 했는데 무당을 불러도 안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여행을 가요. 어디로 갔어요? 봄에 420에 놀러 간 거야. 봄에 어디 갔다고? 420. 베트남의 호치민 420에 놀러를 갔는데 갑자기 단 이게 뭐예요?
단 호박이죠. 호박이 떨어지는 거야.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할 거야? 어이구 이렇게 하잖아.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그래서 어이구 하고 소리를 내면서 뭐 해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 피해야 돼? 피해야 되잖아. 대피해야 된다고. 어디로? 여기로. 여기로. 그죠? 자, 봄에 420에 여행을 갔는데 호박이 떨어져서 어이구 하면서 대피를 했는데 어디로 대피를 했다고? 여기로. 여기로. 이렇게. 420, 어이구, 615. 암기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배무당 7788은 전부 다 말일이에요. 7788은 전부 다 말일. 그럼 얘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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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9, 4개는 지금 여기에 9월 달에는 말일이 없어. 말일이 들어가는 게 여기에 브로콜리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간다고요? 브로콜리. 브로콜리가 9월 30일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고추는 4월 1일 이전 정식하거나 5월 31일 이후 정식을 하면 인수 제한이니까 얘는 기간을 따지자면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고추가 들어가겠죠. 5월 29일 다음에 5월 말일인 고추가 들어가요. 고추도 말일, 브로콜리도 말일. 그럼 왜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었냐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2-1 과목의 인수 제한을 보면 고추는 몇 월 며칠 이전에 4월 1일 이전에 정식하거나 일찍 심거나 너무 늦게 심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기간이 정해져 있죠. 그럼 언제부터 언제 하면 돼요? 4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뭐 하면 정식을 해야 된다. 그러면 한 개일은 몇 월 며칠이 되는 거야? 5월 31일. 그럼 브로콜리도 마찬가지로 9월 30일이라고 한 이유가 9월 30일 이후에 뭐 하면 정식하면 보험에 가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개일이 9월 30일이라는 거지.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말일 들어가는 거 다 정리됐죠? 말일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9, 4개, 14개인데 얘는 10일, 15일, 15일, 25일. 10, 15, 15, 25. 말일이 없죠? 말일은 누구라고? 브로콜리.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10세계는 10일, 15일, 10월의 마지막 날, 31일. 10월에, 예? 15, 15. sorry. 15, 15. 15, 15, 31일.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암기를 해야 되는 게 1차적으로 암기 코드를 외워야 됩니다. 봄, 단, 대, 배, 무, 당, 양, 가, 매, 월, 실, 시. 이게 순서입니다. 그럼 이제 월부터 4, 5, 6, 7, 7, 8, 9, 4개, 10세. 그 다음 일자를 배웁니다. 일자는 420에 529 여기로 암기하시고 7월과 8월은 전부 다 말일. 9월 달은 10, 15, 15, 25. 10월 달에는 10이 없어요. 15, 15, 30일. 그 다음에 이제 고추와 브로콜리는 여기서 낀가 넣으면 되겠죠. 5월 달에 5월 말일, 5월 31일 이 한 개일인 놈이 누구다? 고추. 9월 30일이 한 개일인 놈이 누구다? 브로콜리. 그리고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생산비 보장은 암기가 대부분이에요. 자, 얘들이 그럼 이 날짜가 이게 뭔데요? 도대체. 이게 뭔데요? 자, 여기에 보험의 시기가 계약 24시 또는 정식 또는 파종 완료일 24시인데 정식 한 개일, 파종 한 개일을 정리한 거죠. 정식 또는 뭐 한 거? 파종 한 개일을 정리한 거라고. 이게 시기예요. 됐나요? 그럼 이제 종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종기. 자, 그럼 보험이 끝나는 종기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자, 첫 번째가 누구냐니까 재정식, 재파종. 두 번째는 경작불능.
경작불능. 세 번째는 생산비 보장의 종기. 생산비 보장의 종기. 자, 종기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자, 재정식 재파종은 규칙이 있어요. 자, 이 한계일에서 플러스 며칠? 플러스 며칠 한다? 10일을 한다. 플러스 10일. 이게 기본 규칙이죠. 근데 10일 규칙이 벗어나는 품목이 네 품목이 있어요. 그게 봄, 단, 대, 당. 뭐라고요? 봄, 단, 대, 당. 봄 배추, 단 호박, 대파, 당근. 얘들은 그 규칙을 벗어났어요. 그럼 얘는 며칠을 플러스해야 되냐니까 25일을 플러스해야 돼요. 며칠? 25일. 그러면 봄 배추가 4월 20일에서 25일을 하니까 종기가 5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몇월 며칠? 5월 15일. 5월 15일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호박은 오이구라고 했죠. 오이구라고 했잖아요. 며칠이에요? 플러스 2일. 그럼 얘는 29일에서 2일을 더하니까 얘는 5월 31일. 그 다음에 대파는 여기로라고 했죠. 여기로 했죠. 플러스 얼마? 6일. 플러스 6일을 하니까 15 더하기 6 하니까 6월 21일. 근데 이 당근은 8월 31일이죠. 똑같이 얘는 며칠이야? 0일이에요. 0일로 8월 31일. 됐나요? 자, 기본 규칙은 플러스 며칠이다? 이 한계일에다가 플러스 10일을 하면 재파종과 재정식의 종기가 돼요. 오케이? 근데 이 규칙을 벗어난 놈이 누구다? 봄, 단, 대, 당. 이 네 가지 품목인데 각각 25일. 25 다음이 숫자가 뭐예요? 25 다음 숫자가 뭐냐고? 26이잖아. 2, 6. 오케이? 그 다음에는 빵입니다. 빵. 외우기 쉽죠? 내 말 쉽나? 자, 25 다음이 뭐라고? 26. 25 다음이 26이라고. 안 될 때는 이 사이에 답이 있어요. 5, 2, 9, 6. 그죠? 그 다음에 당근은 그대로 변함없이 31일이, 그러니까 얘는 재파종 한계일 이꼴 뭐다? 종기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작불능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경작불능은 누구를 제외하고? 고추와 브로콜리를 제외한다라고 했으니까, 고추와 브로콜리를 제외한 배무파, 당단, 메시, 양, 얘들은 보장 기간이 수확 전까지만 보장을 해요. 언제까지만? 수확 전. 자, 경불의 보장 종기는 항상 기본이 뭐예요? 최초 수확 전. 얘를 벗어나는 놈들이 저기 뭐야 벼. 그 다음에 콩팥이 있었잖아요. 벼는 어때? 출수기 전이고 콩팥은 종실 비대기 전. 그 다음에 날짜로 들어가는 거 사료용들은 8월 31일 했지요. 그러니까 경작불능은 기본이 보장 종기가 언제라고? 최초 수확 전입니다. 뭐라고요? 최초 수확 전. 그래서 얘도 기본 형식을 따라서 최초 수확 전입니다. 단. 아래 생산비 보장 종기에서 정하는 날짜를 초과할 수 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생산비 보장의 종기를 알아야 되겠네요. 생산비 보장의 종기는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세 가지. 자, 뭐로 구분하는 거? 며칠째라고 하는 일수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는 날짜로 구분하는 거. 그 다음에 일수와 날짜가 혼합되어 있는 거. 일수와 날짜가 혼합되어 있는 거. 외우지 말까 그냥? 표정이 싸한데. 이건 내가 2-2에서 해줄 이유가 없어요. 에? 여러분한테 도움되라고 지금 설명하는 거야. 내 것만 하면 이거 지금 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계속 카톡으로 질문을 한다고. 이거 외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시간을 내서 연구해서 만든 거예요. 감사하죠? 근데 표정이 절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저걸 해야 되나? 저 5점짜리인 것 같은데 저거 해야 되나? 감사하지요? 그러면 이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지. 이 지금 종기를 보시면 왜 그냥 외우면 안 외워져요. 개념 특징을 살펴보면 일수로 끝나는 놈들이 있고 날짜로 끝나는 놈도 있고 일수와 날짜를 두 가지를 다 섞는 놈들이 있더라고. 구분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제, 일수, 며칠째 되는 날, 며칠째 되는 날 등이 있는데 그 놈들이 누구냐니까 봄에 고향 가는 길이 봄 고향 가 봄에 고향 가는 길이 고단하지요. 고단하잖아. 그죠? 봄에 가면 이제 꽃 피는 산골이잖아. 우리 고향이. 그죠? 꽃 피는 산골에 꽃이 피고 하니까 겨울 내내 집에 있던 분들이 막 쏟아져 나와. 봄 되면. 자, 고속도로 탔다고 생각하면 차가 밀려요. 힘들지요. 그래서 봄에 고향 가는 길이 고단하지만 그래도 고향이잖아. 가고프대 그래도 가고프대 봄에 고향 가는 길이 고단하지만 그래도 가고프대. 여기서 이제 이번에 추가된 게 있어가지고 두 개를 추가한 거예요. 원래는 고향 고단 가고부대 우리가 초창기에는 그렇게 외웠는데 새롭게 추가된 품종이 있어서 그 두 가지까지 같이 집어넣은 거예요. 뭐하고 봄 배추하고 가을 무가 추가가 된 거야. 봄 배추와 가을 무. 그러면 이제 시험 내가 외웠어. 봄에 고향 가는 길이 고단해서 그래도 가고부대 외웠어.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 환장한다? 이게 배추인지 문지 구분 안 되고 짱나죠? 그래서 항상 기준을 제가 말씀을 했어요. 계절이 들어가면 뭐 아니면 뭐다? 배추 아니면 무다. 그러면 그게 배추가 먼저라 그랬어요? 무가 먼저라 그랬어요? 배추가 먼저예요. 그러면 이 봄은 배추밖에 없잖아. 봄은 뭐야? 봄배추. 그 다음에 고는 고랭지 배추. 배추입니다. 왜? 봄배추, 고랭지 배추, 양상추. 그 다음에 얘가 뭐예요? 가을 무가 처음 나왔죠? 그 다음에 고 나왔네? 가을이니까 고가 두 개 있는데 이거는 뭘까요? 고추예요. 뭐라고요? 고추. 이거는 뭐다? 고추. 이 앞에 있는 고는 고랭지 배추. 그러니까 이번에 추가된 게 봄 아니면 가을이라 했잖아. 이때 이 가가 뭐예요? 무예요. 무 이전에는 전부 배추라고 보면 돼. 무 다음에 고가 왔으니까 얘는 고랭지 무는 아니겠죠. 그죠? 그럼 얘는 뭐라고? 고추야. 그 다음에 단호박. 자, 이 가는 뭐예요? 이제 가을 배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뭐예요? 잠깐만. 여기 고랭지, 이게 날짜가 같은데, 쏘리. 자, 여기 가을무죠. 얘도 고랭지 무가 맞아요. 계절이 바뀌었지만 날짜가 같아서 이게 말을 만들기, 고가 하면 말이 안 되니까 고 하려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고가 뭐라고? 고추예요. 쏘리 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때 가는 뭐라 그랬어? 가을 배추, 고추, 브로콜리, 대파예요. 그죠?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날짜를 한번 세봅시다. 날짜를. 봄 배추가 며칠이에요? 배추는 70일이야. 뭐라고? 70. 얘도 고랭지 배추 70. 양상추는 70. 자, 70이 3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줄어야 돼. 그 다음 뭘까요? 80. 줄었죠? 또 이제 줄어야 돼. 3, 2, 1이에요. 7, 8, 9, 10일이. 뭐라고요? 90.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가 줄면은 0이 되겠죠? 그래서 100일은 없어. 100일은 없고, 그 다음 뭐예요? 110일. 그 다음에 얘 고추는 우리가 외웠잖아. 며칠? 130일. 브로콜리 외웠죠? 160일. 150일, 160일. 그 다음에 대파는 제일 큰 거니까 200.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실수가 있었으니까. 자, 여기 보면 70, 3개가 나왔네요. 80이 2개 나왔네요. 90이 하나 나왔네요. 그래서 100일은 없어. 그 다음에 뭐 나온다고?
160. 그 다음에 고추는 150. 아까 이 130이라는 이유 알죠? 왜 실수했는지 나중에 보면 압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종료일이니까 뭐라고? 150. 그 다음에 브로콜리는 160. 그 다음에 대파는 200. 외울 수 있겠죠? 7 3개, 8 2개, 9 하나, 100일은 없고 110, 150, 160, 200. 110에서 40 추가하면 150. 그 다음에 하나 160에서 40 추가하면 200. 꼭 그렇게 외우는 건 아니고 무언가를 외울 때는 패턴을 찾아야 돼요. 그 패턴을 못 찾으면 절대 암기 못 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장한다. 이게 며칠째 되는 날이잖아요. 며칠째 되는 날. 암기해 봅시다. 봄에 고향 가는 길이 고단하지만 내 고향이니까 엄마 아빠 보러 가야지. 그래서 가고프대. 이렇게 암기합니다. 숫자는 7 3개, 8 2개, 9 하나, 100 없고 110, 110에서 40 추가 150, 160, 160에서 40 추가 200.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패턴을 만들어서 암기하시면 돼. 와, 처음 공부하시는 분인데 내가 이걸 외워야 되나 고민을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이거 시험에 나오면 5점짜리야. 몇 점짜리? 5점짜리. 5점짜리 포기해도 되잖아. 그죠? 근데 뭐 이것도 5점짜리라서 포기, 저것도 5점짜리라서 포기하다 보면 답 없어요. 그래서 외우실 분은 외우고, 난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외우지 마. 그럼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뭐가 나왔냐니까 얘가 나왔죠. 얘가 시험에 나왔잖아. 그죠? 그럼 이번에 나온다고 하면 얘가 나오지 않을까. 나온다고 하면 다음에 나온다. 또 이걸 물어보진 않겠지. 그죠? 그럼 또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응용을 한다고 하면 보장 종료일 중 며칠째 되는 품목을 쓰시오. 아니면 품목 적어놓고 그 옆에다가 며칠을 물어볼 수 있다고. 그러면 그 품목을 봄에 고향 가는 길이 고단하지만 그래도 가고프대. 7 3개, 8 2개, 9 하나, 100 없고 110에 40 추가 150, 160에 40 추가 200. 이렇게 암기하시라는 거야. 자, 그 다음 지금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치면 저는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숱한 밤을 세웠어요. 숱한 밤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 날짜로 이제 해야 돼. 날짜. 이 날짜도 환장하는 게, 날짜는 암기 코드가 어떻게 되느냐니까 날짜는 요 날짜에 해당되는 부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매 쪽, 시, 당, 월, 쪽. 몇 쪽, 시, 당, 몇 쪽, 시, 당, 월, 쪽. 월이 2번 반복된다는 거. 몇 쪽, 시, 당, 월, 쪽. 자, 이게 조삼모사인데, 매일 쪽지 시험 칠래, 당월에 쪽지 시험 칠래. 어느 쪽 할래요? 매일 쪽지 시험 칠래, 당월에 쪽지 시험 칠래. 이 글자의 순서는 이게 소트핸 값이기 때문에 이 말을 만들려면 이거밖에 없어. 다른 게 없어요. 매일 쪽지 시험 칠래, 당월에 쪽지 시험 칠래. 여러분들은 어느 쪽? 그렇지, 시험 치기 싫죠. 매일 쪽지 시험 칠래, 당월에 쪽지 시험 칠래. 그죠? 월인데 월이 하나라고 보고, 오케이? 그래서 몇 쪽시 월 쪽. 그러면 왜 쪽이 2개일까 생각해 보세요. 품종이 우리가 이제 쪽파는 1형과 2형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매일 쪽지 시험 칠래라고 되는 거야. 그죠? 매일 쪽지 시험 칠래. 그럼 이거는 1형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김장용이니까 겨울이겠죠? 겨울. 그래서 날짜를 체크를 해보면 월이 얘가 11월이에요. 11월. 얘는 12월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1월이에요. 2월이고 3월이고
4월이 없죠. 3월 2번 들어갔으니까. 여기 몇 월 달? 5월 달. 11, 12, 1, 2, 3, 4, 5인데 3, 3, 5예요. 자, 그러면 11월, 12월이니까 얘는 판매 개시 연도예요? 이듬해예요? 여기가 지나야 이듬해가 될 거 아니야. 그죠? 얘는 판매 개시 연도 11월. 얘는 판매 개시 연도 12월. 그럼 얘가 해가 넘어갔으니까 얘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듬해 1월, 이듬해 2월, 이듬해 3월, 3월, 이듬해 5월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짜를 해야 되는데 11월 20일. 11월 20일. 그 다음에 얘가 말일이니까 12월 31일. 그 다음에 1월 15일. 자, 여기 보세요. 중말, 중말. 이렇게 돼요. 20일, 31일, 15일, 2월 말이죠. 왜 2월은 말일로 표현할까요? 윤년 때문에 28일이 될 수도 있고 29일이 될 수 있으니까 말일이에요. 그럼 3월 말일이니까 31일, 31일, 5월달이니까 31일 이렇게 되는 거지. 중말, 중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말, 중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매일 쪽지 시험 칠래, 당월에 쪽지 시험 칠래. 예? 그렇게 암기를 하시고, 매일, 왜 매일을 썼을까? 아, 이거 일형이구나. 일형이면 김장용이니까 겨울이네, 12월. 오케이? 그 다음에 요 쪽지 시험은 월 두 번 하지요? 이형이에요, 이형. 봄에 하는 거야. 봄에 하는 거. 외웠나 못 외웠나 보려고. 외웠나 못 외웠나 보려고. 자, 이거 몇 월 며칠? 11, 12, 1, 2, 3, 3, 5. 자, 이제 일자 합니다. 중말, 중말 이렇게 된다고 했죠. 중이 얼마? 20, 그 다음에 31,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말. 다 말이에요. 이거 3월 말 하면 안 돼. 3월 31일. 그럼 왜 얘만 말이라고 했다고? 윤년 때문에 28일하고 29일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있죠. 일수와 날짜가 혼합되는 품목이 두 놈이 있어요. 몇 개예요? 일수, 날짜 두 개지요. 그래서 양가예요. 뭐라고요? 양가. 얘도 11월이고 얘도 12월이에요. 얘는 11월 10일, 얘는 12월 15일. 날짜는 그렇고 양가는 위에 있죠. 얘는 며칠? 70일째 되는 날. 얘는 110일째 되는 날. 양가는 11월 10일과 12월 15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고 며칠째 되는 날은 요 위에 있잖아. 양가가 어디 갔노? 양가가 양, 그 다음에 가. 그러면 여기 가가 뭐란 뜻이에요? 날짜 보면 가을이죠. 그죠? 가을 배추. 양상추와 가을 배추. 지금 한 번만에 다 못 외울 거예요. 그럼 이제 동영상 보고 집에 가서 1시간만 더 투자하시면 외워져. 못 외우는 것보다는 이 내용이 여러분들 2-1 생산비 보장 표 있죠? 보면 환장합니다. 그 환장함을 이렇게 정리하면 외울 수 있다. 처음 보면 이거 못 외워요. 2-1 책 보라니까 이거 외울 수 있는가? 절대 못 외워. 하지만 방법을 구하면 외울 수 있다고. 왜 이걸 제가 해주냐면 시험에 나왔으니까. 시험에 나왔으니까. 자,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생산비 보장 노지작물에 재정식, 재파종, 경작불능, 생산비 보장 이 세 가지 보장 방식을 보장을 하는데 재정식, 재파종은 모든 품목, 고추와 브로콜리를 포함해서 보장을 하고 경작불능은 여러 번 수확할 수 있는 고추와 브로콜리를 제외한 전 품목, 생산비 보장 전 품목. 그러면 재정식, 재파종에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보험기간 내 정리 다 했죠? 보장하는 죄로 종합위험으로 뭐가 면적 피해율이 뭐를 자기부담 비율을 초과하고 뭐 하면 재정식 또는 재파종하는 경우 보험 가입 금액의 몇 퍼센트? 20%의 면적 비율을 곱한 만큼 보험금을 지급하되 몇 번 지급한다고? 1회에 하나요? 지급한다. 맞나요? 됐죠? 요거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부가적인 거 면적 피해율이 딸려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뭔지 이게 전부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경작불능은 뭐와 뭐를 제외하고 고추와 브로콜리를 제외하고 보험금의 지급 사유는 보험기간 내 보장하는 죄로 식물체 피해율이 몇 퍼센트? 65% 이상이고 and 반드시 조건이 들어요. and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요. 이때 지급되는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별 보장 비율. 그럼 자기부담 비율을 보장 비율이라 하면 10%, 15%, 20%, 30%, 40% 다섯 종류가 있죠. 다 아시겠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럼 암기했다 치면은 얘 몇 프로예요? 45%, 얘는 42%, 얘는 40%, 얘는 35%, 얘는 30%. 자, 암기행기 기억이 안 난다 하면 계산할 수 있죠? 계산을 하려면 100%에서 누굴 뺀다? 자기 부담 비율을 빼고 이 값을 뭐로 나눈다? 2로 나눈다. 그러면 100에서 10을 뺐으니까 90이고 90을 2로 나눴으니까 45. 그럼 얘는 100에서 15를 빼면 85인데 85를 2로 나누면 42.5인데 5를 버림한 거죠. 그럼 나머지 80의 절반이니까 40, 70의 절반이니까 35, 60의 절반이니까 30%가 되더라. 이게 자기 부담 비율별 보장 비율입니다. 맞나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보험금의 지급 거절 사유가 있어요. 보험금의 지급 거절 사유. 자, 보험 대상 목적물이 산지 폐기 방법 등을 통해서 시장에 유통되지 않은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경작불능 보험금 대상 농가가 식물체 비율이 65%인데 계약자가 경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생산비 보장 손해조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못하겠어. 더 피해가 있을 거라고 난 생각해 하고 실제로 생산비 손해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없는 품목이 누구예요? 콩팥입니다. 왜? 보험기간이 출수기 전과 종실비되기 전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사료용이라고 하는 이 품목들은 뭐만 보장을 해요? 경불만 보장하지요. 그럼 얘들은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는 보험금이 보험 가입 금액의 보장 비율에 경과 비율이 곱해지는데 이때 이 보장 비율은 여기에 있는 거 똑같죠? 45, 42, 40, 35, 30 똑같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경과 비율은 그 사고가 발생한 날이 속해 있는 달의 경과 비율이에요. 그죠? 5월 20일 날 발생했다고 하면 5월 달의 경과 비율, 6월 10일 날 발생했다고 하면 6월 달의 경과 비율, 7월 15일 발생했다고 하면 7월 달의 경과 비율, 8월 10일 날 발생했다고 하면 8월 달의 경과 비율. 사료용 옥수수와 조사용 벼의 보험기간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경과 비율이 4가지가 존재하는데 그래서 5월달, 그 다음에 6월달, 7월달, 8월달 4개의 경과 비율이 있는데 오빠, 친구, 8, 100일 여기가 중요하겠죠. 6월달을 공란으로 둔 이유는 여기 있는 조사료용 벼와 사료용 옥수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똑같다는 거네?
자, 그럼 여기서 80% 아니면 80과 90이니까 80 아니면 85일 거예요. 그죠? 그럼 어떤 게 85냐 구분을 해보니까 조, 사, 료, 용, 벼 다섯 자네. 그래서 조사료용 벼는 얘가 몇 프로라고? 85%이고 사료용 옥수수는 몇 프로라고? 80%. 얘가 85%이고 얘가 80%다. 그래서 사료용 옥수수도 경과 비율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하자면 수학 감소에 들어있지만 얘들은 뭐다? 생산비 보장에 해당되는 거예요. 본가입 금액을 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재배 면적 곱하기 가입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곱해지기 때문에 얘는 생산비 보장에 해당되는 품목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느냐 하니까 각 품목별 생산비 보장 방식을 어떻게 산출할 거냐 요거를 정리해야 돼요. 그게 둘째 시간에 하고 일단 가는 데까지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